네, 저번 차시에서는 종합 실황 감시 및 레이더 영상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상 상황이나 그리고 강수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떤 분석을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까요? 강수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관측기기를 사용해서 봤기 때문에 좀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종관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야 지금의 강수가 그리고 지금의 날씨 상태가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관측 자료로는 위성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위성 영상 중에서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 RGB 종합 영상하고 수증기 영상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분석을 해 볼게요. 모두 알다시피 RGB 영상은 우리가 구름을 살펴보는데 굉장히 유용하답니다. 여기 영상에서 보시듯 빨간색, 즉 붉은색의 계통은 아주 낮은 구름을 표현을 하고 있고 하얀색으로 갈수록 높은 구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를 통해서 높은 구름이 지나가고 있고 우리나라 전역으로 굉장히 넓은 지역에 붉은색의 낮은 구름이 뒤덮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증기 영상은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시면 골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도 수증기 영상에서 알 수 있고 물론 구름도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 중부부터 산둥반도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거쳐서 이 약간 검게 보이죠. 즉 건조역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쉽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상층으로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분석할 수 있죠. 그런데 교수님, 근데 대기를 3차원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영상은 지금 2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거라서. 네,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대기는 2차원적인 평면이 아니죠. 3차원이기 때문에 3차원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는 이 수증기 영상으로도 3차원적인 분석이 굉장히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분석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증기 영상을 가지고 3차원으로 분석하는 데는 조금 경험과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간 분석이다 하라면 종간 일기도가 가장 대표적이죠. 여기서는 분석 일기도를 통해 가지고 3차원적으로 간단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시된 일기도는 16일 공구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종간 일기도예요. 상층부터 하층까지 이런 식으로 기압이 배치되어 있네요. 상층을 살펴보시면 수증기 영상과 RGB 영상에서 봤듯이 우리나라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경합 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골이 통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500헥토파스칼 일기도를 보면 골 위쪽에 영하 35도의 굉장히 강한 한기가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쪽으로 한기 이류가 강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층으로 내려올수록 서쪽에 고기압이 보여요. 시베리아 고기압이 형성돼서 우리나라 서해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겨울철 일기 분석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겨울철 하면 시베리아 고기압 분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지상 일기도를 살펴보면 시베리아 고기압의 활동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하루 전에 지상 일기도와 16일 공고 시의 지상 일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 지상 일기도를 살펴봐도 하루 전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권이 우리나라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위쪽으로는 저기압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루 지난 오늘 아침 일기도를 살펴보면 저기압은 굉장히 동쪽으로 빠져나가 있고 고기압 세력이 굉장히 확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은 키가 작은 고기압이기 때문에 이 상층보다는 하층의 일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지상 일기도를 하루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본 바와 같이 하층의 일기가 어떻게 하루 동안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925, 그 다음에 850 일기도를 살펴보면 온도선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을 볼 수가 있죠? 되게 온도선이 조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온도선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어요. 그만큼 경합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이 온도선이 촘촘하다는 것은 만약에 한기나 혹은 난기가 칠 때 이 온도 이류가 굉장히 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지상에서 마찬가지로 850 혹은 925에서도 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점차 확대된다는 것을 쉽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증기 영상과 그리고 RGB 위성 영상, 그리고 아시아 종간 일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지금 강서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보니까 기압골이 통과를 하고 그리고 그 기압골 후면에서부터 내려오는 한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굉장히 강한 한랭 이류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따라서 기압골 후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강수를 일으키는 이 구름대는 서해상으로부터 쭉 우리나라 내륙까지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는 서해안형 강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서해안형 강설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분석을 통해서 서해안형 강설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과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예보의 주안점, 우리가 예보를 해야 되는 방향이 보이는 거죠. 어떤 방향이 보이나요? 네. 이번 사례가 서해안형 강설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 서해안형 강설의 특징이 뭔지, 무엇을 유의해서 분석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종간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현재 실황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내리는 강수가 서해안형 강설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분석은 이 서해안형 강설을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포인트를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어떤지 분석하는 것이 다음 차시의 주된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차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